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 안락한 노후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가슴이 조여옵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의사가 말합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800만 원입니다. 당신은 통장을 확인하지만 잔고는 고작 120만 원, 집은 15억 원인데 당장 수술비를 낼 돈이 없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노후의 불안을 덜어주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집값보다 더 중요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실질적인 첫걸음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김영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3세, 강남의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영희 할머니는 겉보기엔 누구나 꿈꾸는 노후를 사는 듯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파트에서 지내지만 이웃들은 늘 할머니,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시니 걱정 없으시겠어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지난달 그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새벽녘,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영희 할머니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괴로웠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는 심근경색 진단을 내렸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문제는 수술비였습니다. 병원은 8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영희 할머니의 통장에는 120만 원뿐. 집이 15억인데 왜 800만 원이 없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다시 확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을 팔려면 최소 3개월, 급하게 내놓으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합니다. 결국 조카에게 전화해 돈을 빌렸지만 그 순간의 굴욕감과 불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큰 집에 살면 뭐해? 당장 내 목숨을 지킬 돈이 없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나요? 만약 내일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런 일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31.8%가 가처분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가구입니다. 즉,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집값이 올라도 당장 쓸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의 2024년 보고서에서도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고 특히 지방 도시에서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집값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입니다. 하지만 통장의 현금은 여러분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왜 부동산만으로는 노후를 지킬 수 없을까요?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습니다. 필요할 때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없죠. 게다가 노년기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70대는 60대보다 의료비가 2.2배, 80대는 3배로 증가합니다. 뇌졸중, 골절, 심근경색 같은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며칠 안에 수백만 원, 심지어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집을 팔고 올게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희 할머니는 수술 후에도 불안에 떨었습니다. 병원비를 빌린 조카에게 매달 갚아야 했고 그 돈을 마련하려면 생활비를 더 쪼그라뜨려야 했습니다. 매일 밤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죠. 다음에 또 아프면 어쩌지? 또 누구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이 불안감은 집값이 15억이든 30억이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장에 120만 원뿐인 상황에서 병원비 800만 원을 요구받았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여러분의 통장에 최소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되찾았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곧 공개할게요. 준비되셨나요? 영희 할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통장을 열어보며 한숨을 쉬었죠. 이 큰 집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아플 때, 손주들에게 선물을 줄 때, 정작 필요한 건 현금인데, 그녀는 자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남에 번쩍이는 고층 빌딩들,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은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 할머니는 손주 민서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민서는 반짝이는 눈으로 할머니, 저 이번에 새 장난감 사고 싶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지갑에 든 돈은 3만 원뿐. 카드를 꺼냈지만 한도가 초과된 상태였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민서에게 다음에 사줄게 라고 말하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은 붉어졌고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집에 살면서 손주에게 5만 원도 못 주다니. 그녀는 창문 너머 어두운 하늘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영희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약 35%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겪습니다. 간병비, 요양원 비용, 홈케어 서비스 같은 고정 지출은 매달 빠져나가지만 부동산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28% 감소했다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는 집을 팔고 싶어도 쉽게 팔리지 않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영희 할머니는 주택연금도 고려해봤습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제도, 언뜻 매력적으로 들렸죠.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월 수령액은 150만 원 정도. 이 돈으로 생활비, 의료비, 관리비를 모두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주택연금은 목돈을 미리 받을 수 없어 갑작스러운 병원비 같은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부동산에만 의존하는 삶은 영희 할머니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의 손실회피 이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낍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실패 후 재기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불안이 커지죠. 영희 할머니는 집값이 오르내릴 때마다 뉴스를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지? 이 집이 내 전부인데, 반면 통장에 현금이 있다면? 그녀는 언제든 필요한 순간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고르거나, 손주에게 선물을 주거나, 요양 서비스를 받는데 자유로워질 수 있죠.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선택권이 많을수록 사람은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현금은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영희 할머니가 꿈꾸던 건 그런 자유였습니다. 통장을 열 때마다 이 정도는 있구나 라는 안정감. 반면 부동산은 시세 변동에 따라 불안을 키울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깨달은 영희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내 노후를 지키려면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야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막막했던 그녀에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죠. 영희야, 작은 것부터 시작해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그 말은 영희 할머니에게 불을 지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통장에 현금이 없어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다면 어떤 첫걸음을 내딛겠습니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영희 할머니가 어떻게 변화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곧 알려드릴게요.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불안에 휩싸인 채 살고 싶지 않았죠. 그녀는 노트 한 장을 꺼내 들고 자신의 삶을 바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현금이야. 그럼 얼마나 필요할까? 그리고 어떻게 만들까? 영희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통장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월 생활비는 200만 원, 식비, 관리비, 교통비, 그리고 가끔 손주들에게 주는 용돈까지.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응급 상황을 생각하면 이 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전문가의 조언을 찾아 나섰습니다. 금융상담가가 그녀에게 말했죠. 할머니, 노후에는 최소 2년치 생활비와 의료비 예비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월 생활비 200만 원 곱하기 쌓인 24개월 4,800만 원, 여기에 의료비 예비자금 500만 원을 더해 총 5,300만 원, 5,300만 원이라니 영희 할머니는 처음엔 그 숫자에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상담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할머니, 이건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에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영희 할머니의 7일 플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날, 그녀는 지난 3개월간의 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꺼내 펼쳤습니다. 식비 70만 원, 관리비 30만 원, 교통비 20만 원, 그리고 연 1회 건강검진 비용 120만 원을 월 평균 10만 원으로 환산. 모든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며 그녀는 자신이 매달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에 5만 원을 쓰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넷플릭스? 내가 언제 저녁에 영화를 본 적이 있지? 그녀는 웃으며 구독을 끊었고 그 순간 5만 원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둘째 날, 영희 할머니는 은행에 갔습니다. 비상금 전용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이 계좌는 절대 생활비와 섞이지 않을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체크카드 발급을 거부하고 이 계좌를 오직 응급 상황에만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CMA, 종합자산관리계좌도 추천했죠.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고 입출금도 자유롭습니다. 단,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이에요.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계좌에 첫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내가 뭔가를 시작했구나 라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셋째 날, 영희 할머니는 사다리식 예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필요한 5,300만 원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만기로 나누어 예치하기로 했죠. 예를 들어 1,000만 원은 6개월, 1,500만 원은 12개월, 나머지는 더 긴 만기로. 이렇게 하면 매 6개월마다 돈이 만기되어 금리 변동에도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행 창고에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죠. 이제 급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영희 할머니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넷째 날, 그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알아보러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상한액이 소득 구간별로 9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라는 걸 알게 됐죠. 그녀의 소득으로는 약 250만 원이 상한선.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병원비 부담이 덜했을 텐데 그녀는 약간의 후회를 느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절차도 알아두었죠.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등급을 받으면 요양비의 80%를 지원받는다니 영희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영희 할머니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야. 내 선택의 자유, 내 삶의 주도권이야.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이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또 예상치 못한 금융사기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방법은 뭘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라면 어떤 준비를 시작하겠습니까? 영희 할머니처럼 작은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나요? 그녀가 어떻게 나머지 계획을 완성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곧 알려드릴게요. 5번째 날, 영희 할머니는 새로운 위협을 마주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할머니, 저희가 정부 지원금을 드릴게요. 계좌번호만 알려주세요. 낯선 목소리, 그럴듯한 말투.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은행에 확인 전화를 걸었죠. 다행이야. 그거 보이스피싱이었어. 경찰청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42%를 차지합니다. 영희 할머니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해. 그녀는 즉시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생활비 계좌, 비상금 계좌, 용돈 계좌를 분리하고 각 계좌의 출금 한도를 설정했죠. 큰 금액 이체 시 24시간 대기 시간을 설정해 안전장치를 더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은행 앱을 설치하고 알림을 켜니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 전화해도 당황하지 않을 거야. 영희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돈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6번째 날, 영희 할머니는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앉아 구독 서비스를 점검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OTT 서비스, 심지어 오래전에 가입한 잡지 구독까지. 이걸 왜 계속 내고 있었지? 그녀는 웃으며 매달 7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통신비도 점검했죠. 데이터를 거의 안 쓰는데 왜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지? 요금제를 낮추니 매달 3만 원이 더 남았습니다. 전기료와 가스비도 줄였습니다.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요리할 때 중간불을 사용하니 월 10만 원 이상 절약됐죠. 영희 할머니는 정부 지원 제도도 알아봤습니다. 65세 이상은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문화누리카드로 연간 13만 원의 문화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니 그녀는 동사무소에서 받은 안내 책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절약들이 모여 영희 할머니의 통장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7번째 날, 영희 할머니는 소득을 늘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하면 매년 7.2%씩 증액된다는 걸 알게 됐죠. 70세까지 기다리면 43.2%나 더 받을 수 있다니 그녀는 금융상담가와 상의하며 최적의 시점을 계산했습니다. 또 집에 빈 방이 있다는 걸 떠올렸죠. 이 방을 단기 임대하면 어떨까? 에어비앤비를 통해 방을 내놓으니 월 4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취미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젊을 때부터 한식을 잘했죠. 지역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의를 제안받았고 주 1회 강의로 시간당 4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요리로 돈을 벌다니 그녀는 강의 준비를 하며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오래된 옷과 가구를 팔아 한 달에 20만 원을 더 벌었죠. 이 모든 작은 변화가 모여 영희 할머니의 통장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야. 내 삶의 자유, 내 가족과의 행복을 지키는 힘이야.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더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선 뭘 더 해야 할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영희 할머니처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새로운 수입을 만들어 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곧 알려드릴게요. 영희 할머니의 여정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통장에 5,300만 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돈도 의미가 없어.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죠. 내 노후를 진짜로 지키려면 몸과 마음, 그리고 미래까지 준비해야 해. 영희 할머니는 종합적인 노후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늘리기. 국민연금 외에도 그녀는 개인연금을 점검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까, 아니면 매달 받을까, 금융상담가와의 상담 끝에 세금 혜택을 고려해 연금 형태로 받기로 결정했죠. 또 그녀는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의 추천으로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 3일, 4시간씩 일하며 월 60만 원을 벌게 됐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니 처음엔 망설였지만 일을 시작한 후 그녀는 더 활기찬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출 줄이기. 영희 할머니는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더 맛있고 돈도 절약되네. 그녀는 웃으며 손주 민서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국가 무료 건강검진도 빠뜨리지 않았죠. 큰 병을 미리 막는 게 최고야. 당뇨를 관리하며 합병증을 예방한 그녀는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 전략. 영희 할머니는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관리비 부담이 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너무 커. 나 혼자 사는데. 그녀는 강남 외곽의 소형 아파트로 이사하는 다운사이징을 고민했습니다. 관리비와 세금을 절약하면 월 20만 원 이상 여유가 생길 터였죠. 주택연금도 다시 검토했지만 자녀들과 상해 후 상속을 위해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실버타운 팜플렛을 보며 꿈을 꿨죠. 의료 서비스와 식사가 포함된 곳이라니 나중에 가볼까? 네 번째는 건강 대비. 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3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도 챙겼죠.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도 마무리해 필요시 요양비의 80%를 지원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아파도 겁나지 않아. 그녀는 민간 간병보험도 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법무적 준비. 영희 할머니는 치매나 중증 질환에 대비해 성년후견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신뢰하는 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며 내가 판단력을 잃어도 내 재산은 안전할 거야 라고 안도했죠.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재산 분할, 장례 방식, 연명치료 여부를 명확히 적으며 가족들이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기도했죠. 마지막으로 영희 할머니는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경로당에서 바둑 모임에 참여하며 새 친구들을 사귀었고 손주들과 자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웃으며 보내는 시간이 내 진짜 보물이야. 그녀는 민서가 그린 그림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영희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병원비 때문에 떨던 그녀가 이제는 통장을 열 때마다 미소를 짓습니다. 내가 내 삶을 지켰어. 그녀는 손주 민서에게 새 장난감을 사주며 웃었죠. 할머니, 최고. 민서의 말에 영희 할머니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영희 할머니처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를 드릴게요. 첫째, 오늘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월 생활비 몇 개월치인지 계산해 보세요. 둘째, 이번 주 안에 비상금 계좌를 만드세요. 셋째,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정리해 현금을 확보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늦었다고 포기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경제적 걱정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만의 노후 대비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지혜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겁니다. 감사합니다.